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박구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MC로 참여하게 된 이다경입니다. 다경쌤 드디어 이제 윤탁쌤의 자리를 노리고 아, 이제 올라오신 건가요? 그런 웰컴입니다.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또 오늘 윤탁쌤이 업무상 사유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하루만 대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제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그런 거 고정을. 아닐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 뭐였었죠? 지난주에 아바타 얘기를 했었죠. 네, 저희 아바타 관련돼가지고 댓글 좀 많이 달렸는데요. 네. 새로 오신 다경쌤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그 방송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면 유튜브에서 정병하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편하게 본 영화인데 많은 의미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다음 편 리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또 아티스트 L님께서 아주 임팩트 있게 이모티콘 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새로 시작한 코너인데 많은 댓글이 달리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엄청난 흥행을 바라면서 네. 신작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한번 엮어보자. 네. 알고리즘 한번 타보자. 좀 빵 터져보자 하는 네. 의미에서 또 엄청 따끈따끈한 신작을 가져왔으니까요. 네, 방송 광고 듣고 본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본 방송은 스포일러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영화가 진짜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인 극장에서 지금 걸려있는 영화입니다. 무엇인가요, 선주쌤? 바로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리뷰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쵸? 영화관을 영화관에 셋이서 가서. 다녀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옆에서 두 분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니었고요. 선주쌤이 이제 아, 영화 진짜요? 크레딧이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울게 되었는지는 이제 팟캐스트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지금 저희가 봤을 당시에는 박스오피스 1위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1위를 갈리고 있고 전작에 지금 성적을 뛰어넘었었죠. 네, 한번 영화에 대해서 한스쌤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십니다. 네.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혹시 이전 작품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쌤들? 네, 유명하죠. 너의 이름은이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저도 이 영화를 보지를 못해서 어저께 리뷰를 좀 살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저는 정말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조만간 이 네.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그 요약본 말고 진짜 그냥 영화 자체로 봐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분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전에 이제 초속 5cm 뭔가 일본 한 그런 제목이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언어의 정원도 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너의 이름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남는 게 네. 별로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그 무습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입에 맞아요. 넣었다가 뱉는 맞아요. 그 그래가지고 장면이 네. 술을 만들죠. 네, 맞아요. 그게 기억에 남고 또 그 인스타에서 보면 그 촬영 장소 계단 그런 게 되게 맞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특히 이런 실사화와 같은 음. 느낌으로 되게 작화가 좋아가지고 되게 인기가 아. 많았었죠. 안 그래도 지금 스즈메 문단속도 도쿄에 네. 그 한 장면을 네. 이제 찍어가지고 스즈메 문단속 인증샷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음. SNS에. 네. 이분이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라는 거를. 네. 이게 실제로 진짜 도쿄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런 곳들을 다 로케이션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거의 사진보다 나은 작화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많이 인기를 먹었는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저는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오. 영화들 약간 좀 우리의 일상에는 없는 좀 상상력이 되게 많이 가미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 영화를 보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런 또 흥미로운 점이 있구나. 굉장히 현실과 가까운 현실에 배경을 한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굉장히 다른 세계의 얘기를 할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번 스즈메 문단속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 사실 진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시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영화제 같은 데에서도 몇 번 노미네이트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네, 수상 경력은 없는 것 같지만 곧 이제 더 뜰 감독님이니까 같이 지켜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기대가 같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혹시 쌤들 아시나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아, 저희 사실 같이 봤는데 왜 모르는 거죠? 너의 이름은에서도 나오고 아.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에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학생이 주인공인 건가요? 비슷합니다. 오, 그것도 맞네요. 약간 이런 학생들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언어의 주인공, 언어의 정원도 그렇고 네. 초속 5cm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 가장 공통점으로 느껴졌던 거는 이분이 애플을 되게 사용하시는 F요? 애플이요.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맥북 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 네, 생각해보니 네. 핸드폰이 거의 다 네, 아이폰인 네. 경우가 되게 네. 많습니다.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네.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 핸드폰에 있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서로 네, 다이어리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폰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그렇군요. 네, 그런 앱 등이라는 저만의 작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저도 웹등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이 애플 제품이 PPL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굉장한 굉장히 PPL 인데요? 놀라운데요? 네. 애플 도쿄 사무소랑 PPL을 해서 진행한 작품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네. 자연스럽게 녹인 PPL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감독님이 PPL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그런 감독님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영화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신고 있는 로퍼, 네네. 네. 맞아요. 로퍼가 이제 초반에 나와요. 하루타라고 하는 그 신발 박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거기에 PPL인가요? 네, 그것도 PPL이라고 어머. 하더라고요. 하루타 유명하잖아요. 네, 하루타 약간 일본의 국민 신발 이래가지고 국민 로퍼 이런 걸로 유명한데 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막 맥도날드에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맥도날드도 PPL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을 100%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요. PPL이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 영화에서 이 브랜드는 왜 이름이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PPL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고 하더라고요. 보니 스즈메의 PPL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이런 요소들을 좀 미리 알고 가면은 중간중간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PPL을 것들 찾아내는. 엄청 많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너의 이름은 이야기를 잠깐 계속 했었었는데 혹시 너의 이름은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성 충돌과 관련된 거인 걸 보니 뭔가 행성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저는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술 만드는 영화 이런 걸로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요? 사실 이 영화가 네. 세월호 참사를 약간 보고서 그거에 대한 인상이 깊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네, 그게 왜냐면은 여자 주인공이 사는 마을이 네. 이제 그 해성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마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게 이 영화의 주요한 내러티브 중 하나인데 네. 이때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시죠. 이 마을의 군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 마을의 군수가 막 가만히 있으라 저희 축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약간 이러한 부분이 세월호 참사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그런 재난 재해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거를 영화에 네.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너의 이름은이랑 날씨의 아이랑 이번에 스즈메까지 해가지고 이번 재난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아, 네. 이 재난 3부작이 사실은 각기 다른 재난을 갖고 있지만 지난 12년 전이었죠. 동일본 지진에 대한 네. 재난을 좀 더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전작인 너의 이름은이나 날씨의 아이 같은 작품을 만들면서도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네.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결심이 들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이런 이슈나 자연 재해들을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또 더 뜻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영화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스즈메의 문단속은 어떤 영화인가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제 스즈메가 문을 닫는 영화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문이 네, 봉인이 풀리면서 문이 열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미미즈라는 괴물이 그렇죠. 약간 땅지렁이 같은. 땅지렁이가 이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서 그 미미즈가 땅을 내리쳐서 네,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뭐 일반 사람들은 그 미미즈의 존재를 볼 순 없지만 지진은 느껴지고 그래서 스즈메가 그 미미즈가 나오지 않도록 문을 그렇죠. 계속 닫아야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정말 안 졸고 보셨네요. 네?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요. 아, 진짜요? 다영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실제로 그런데 일본에 그런 설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땅지렁이 혹은 토룡이라고 하는 존재가 움찔하거나 이렇게 내려앉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 설화가 있고 요 설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번에 스즈메의 문단속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새로웠던 게 사실 지진이란 게 땅 밑에서 생기는 건데 네. 이거를 위에서 내리치는 걸로 표현하니까 이것도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스즈메가 그 미미지를 가두기 위해서 문을 닫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문을 좀 닫으려고 여행을 떠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로드무비 형식으로 좀 영화 그 애니메이션이 전개가 되는데 그렇죠. 네, 처음에 스즈메가 있는 곳이 규슈예요. 네. 그래서 규슈에서 처음 문을 열게 되고 거기서 미미지가 나오는 거를 목격하고 나서 그 문을 하나씩 닫는 과정이 이어지고 최종 목적지가 네. 이와테현,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후쿠시마현 근처 이와테현까지 가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스즈메가 방문하는 지역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하죠. 아, 진짜 어딘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1일차 규슈에서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스즈메가 그 다음에 방문한 시코쿠 에이메현이라는 곳은 2020년에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통행 금지가 되어 있는 장면들이 좀 나와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3일차에 갔던 고베는 1995년 지진이 일어난 네. 곳이고 그 4일차에 도쿄를 가게 되는데 이때 정말 강한 미미즈를 만나게 되죠. 네. 그쵸. 네. 관동 대지진이 1923년에 일어났는데 이 관동 대지진을 모티브로 도쿄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지진이죠.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지진인데 도쿄 지진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 관동 대지진의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인공이 스즈메이긴 한데 한 네. 명의 주인공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잘생긴 남자 주인공 맞아요. 한 분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또 이런 애니 남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울 움직이는 성에서도 하울한테 너무 빠지고 그 생과 치히로에서도 하쿠 있잖아요. 네. 하쿠 막 꿈을 꿨어요. 하쿠 꿈을 연애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 남주도 아주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죠? 소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주인공인데 첫 장면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뒤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반짝이고 있고 앞에는 갑자기 땀을 흘리면서 등장하는 머리가 긴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요. 스즈메가 거의 한눈에 반한다고 네. 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쌤들이 보셨을 때는 스즈메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소타를 쫓아가는 것처럼 느끼셨나요? 좀 그렇게 느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느껴가지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 영화를 보신 분들만 지금 듣고 계신 거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즈메가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의자를 받게 되잖아요. 네. 의자를 전달받을 때 소타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약간 무의식적으로 소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저절로 끌렸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끌리게 됐다. 우리 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 라는 거의 게. 너의 이름은 네. 영화가 좀 연상되는. 그쵸. 약간 그런 거와 순간이. 비슷하죠. 약간 그런 운명적인 느낌. 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운명적인 있겠네요. 이끌림으로 네. 쫓아가게 되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한스쌤 해석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전 눈 밑에 매력점에 이끌린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렇죠. 엄청 매력적이죠. 네. 아무튼 이제 스즈메가 문을 닫게 된 계기가 그 소타를 따라가면서잖아요. 소타가 이제 문을 닫는 그 그쵸. 정령인가요? 토지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가문에서 대대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뒷문을 잘 잠그고 다니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스즈메를 만나게 되고 스즈메와 함께 풀리게 된 귀여운 고양이 네. 다이진, 네. 네. 다이진과 함께 다이진의 저주에 걸리면서 맞아요. 이 다이진을 쫓아가게 되면서 생기는 로드무비가 되었죠. 네.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저는 뭔가 로맨틱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 소타가 저주에 걸리면서 의자 안으로 맞아요. 영혼이 맞습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만 나오고 네. 이제 한 소타는 그냥 의자예요. 그래서 80%는 의자로 나오죠. 이 의자가 막 도로를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너무 웃기고. 이렇게 잘생긴 소타를 만들어 놓고 네. 의자로만 나오고 있다. 왜 의자만 나오는가? 모두가 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의자가 너무 저는 웃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귀에 꽂혀가지고 정말 달그락달그락 이러면서 계속 이제 스즈메와 함께 여행을 하는데 문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네. 다근쌤이 봤었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이 하울을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여러 여자들, 개의 네. 이렇게 문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네네. 돌리면서 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그 하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음.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소피가 네. 그 문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스즈메 문단 속에서도 비슷한 연출이 있는데 그러네요. 이 문의 의미가 네. 어떤 건가요? 어떤 거였을까요? 쌤들 생각하셨을 때. 이게 사실 문 안쪽이 저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좀 어렵네요. 네. 저는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스즈메가 문을 처음 열어요. 그렇죠. 이 맞아요. 모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즈메가 문을 닫고 다니는 걸로 좀 조명이 되는데 문을 처음 연 건 스즈메란 말이죠. 봉인을 어. 푼 것도 스즈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미즈를 보고 또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저세상, 문 너머의 저세상을 보는 것도 스즈메라는 것에서 저는 어쨌든 스즈메가 이 동일본 대지진의 생존자이고 그런 재난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미미즈와 저세상을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아니었을까. 스즈메가 그래서 문을 열면서 다시 재난을 이 세상에 끌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재난의 기억들, 과거 재난의 그런 피해 기억들을 좀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문을 열어버린 게 아닐까 그게 라는 생각을 맞네요. 했습니다. 저는 진짜 완전 그런 깊은 해석 없이 쟤는 왜 자기가 열어놓고 민폐끼리 난리야 약간 이러면서 네. 봤거든요. 솥타도 의자에 가둬놓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문과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은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즈메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때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스즈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일본 대지진의 생존자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 저세상이라고 하는 죽음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그 너머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죽음으로부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죽을 존재이지만 네네. 이 현실 세계에서 잘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슬픈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쌤의 해석 너무 멋진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역시 블로그 한번 쓸까요? 영화 영화 블로그 유튜브 하나 한번 좋습니다. 써주세요. 아, 그래서 스즈메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어도 약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맞아요. 네, 그런 식의 스즈메가 예, 자주 외치죠. 그렇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선주쌤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고 각자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나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선주쌤은 어떤 장면에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나요? 저는 원래 영화를 보면서 잘 우는데요. 약간 영화를 보면 그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아, 많아지는 스타일입니다. 아, 네, 너무 감정이입을 잘 해가지고. 네. 네, 저는 스즈메를 보면서 좀 여러 장면에서 울었어요. 쌤들은 아마 네, 모르셨겠지만 울었어요. 네,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어, 근데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눈물을 쏟았던 장면은 어린 스즈메가 동일본 대지진 때는 4살인가? 네. 좀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재난을 겪었는데 재난에서 어머니를 잃게 돼요. 지진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를 찾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스즈메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때 스즈메가 했던 대사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근데 슬펐던 이유가 단순히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지진을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쓰나미로 가족을 또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슬펐고 그렇게 이제 엄마를 애타게 찾는 스즈메를 지금의 스즈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죠. 위로를 너는 하죠. 행복하게 자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를 본인이 본인에게 맞아요. 했다는 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였고 재난의 생존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할 것 같지만 또 우리의 그 영화에서 내포되어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잘 읽으셔서 모든 분들이 또 다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주쌤은 생존자를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 스즈메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네. 또 주문을 외우고 그 폐허가 된 재난 현장의 이전 모습을 회상을 해야 문이 닫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희생자들이 살아서 아무렇지 않게 평소와 같은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만에
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워낙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네. 찾아오는 거죠.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랬다는 거를 이제 이런 회상신으로 보여주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또 좀 슬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문의 의미도 그랬고, 그리고 어쨌든 스즈메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맞아요. 네. 어머니는 항상 실종되어 있고 언젠간 올 거다, 약간 찾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의자를 전해주는 장면에서 현재 스즈메가 과거의 스즈메에게 의자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네. 그러면서 이제 스즈메가 한 차례 좀 더 이 과거를 이제 안고 이제 이해하고 이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이런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출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들이 아까부터 저희 계속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 자체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워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린 스즈메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의자를 들고 찾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뭐 배가 이제 건물 위에 올라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마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고, 스즈메 일기장에서 이제 3월 11일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흑백의 네. 그런 일기장을, 어둠으로 칠해진 일기장을 네네. 검정색으로 막 보여지면서 칠해놨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3월 11일이고 스즈메의 고향이 이 동일본이었고, 그리고 이제 쓰나미 피해가 있었었다. 이러한 네네. 몇 가지 단서들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다뤘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이런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다라는 게 참 그래도 세련되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얘기가 나와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한스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세상을 표현할 때 저희가 쌤들 기억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나서 폐허가 된 그 마을의 장면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많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배가 지붕 위로 올라간 사진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영화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네.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도 이런 부분들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을 반영을 했구나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을 했죠. 그 스즈메 일기장에 적혀 있는 3월 11일 그 날짜에. 네. 이게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계에선 다섯 번째로 큰 규모였고, 얼마였나요, 규모가? 최대 진도가 9.1까지 네, 정말 측정이 되었다고 하니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컸네요. 9.1이라는 네. 게.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지진을 직접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 스즈메 영화에서 지진 경보가 나고 맞아요. 조금 계속 흔들리는 울리잖아요. 장면들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잠깐의 흔들림에서는 굉장히 침착하고 일상적인 네. 네, 아무런 반응을 그쵸. 보이지 않고 네, 또 지진 경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진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9.1은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이고, 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실종하신 분들이 2만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또 일어나죠. 그쵸.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지진 문자가 경보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울리는데, 저희도 조금만이 무슨 경보 알림 울리면 굉장히 좀 그쵸. 스트레스 거슬려 받잖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일본 분들한테는. 네, 실제로 네. 이 스즈메 문단속 일본에서 상영할 때에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구? 그 지진과 관련된 표현이나 그 경보가 이 있을 영화 수 내에 있으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시라. 약간 이런 내용이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문 앞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진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재난이 그런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본 지진이 이제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12년 지났다라는 얘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이제 12년이 지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이제 스즈메처럼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나서 지금 12년간 생존해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쿄 사무소랑 협업해서 지난 3월부터 서울 시민들 그리고 후쿠시마에 지금 계신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된 시민들의 반대 이야기도 있지만 후쿠시마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후쿠시마에서 60년간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신 시민분의 이야기를 또 담아 보았는데요. 스즈메 문단속과 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 스즈메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스즈메가 이제 어머니를 잃고 네.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모가 네. 그 어업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랬군요. 전 놓쳤네요. 그 네.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 썸남이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협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수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한테 그게 되게 관건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모의 썸남은 도대체 누군가. 네, 그렇죠. 결국 누구랑 이어지게 될 것인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도 수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고, 이 수산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업 활동이나 아니면 그 어업과 관련된 그런 전후방 산업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후쿠시마 현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이제 오염수 방류가 되면은 이제 네. 더 이상 어업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블로그여가지고 요거를 듣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린피스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SNS 채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찾아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처음 영화관에 이제 도착했을 때 네. 선주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선주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러 온 와중에 선주쌤이 쌤들 후쿠시마 방류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말 캠페이너다운 걱정을 맞아요. 오늘 하고 아침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존경의 그 그쵸. 눈빛을 보냈잖아요. 역시 우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들 정말 사명감에 일하시는구나. 네. 이게 네. 그 12년 전에 일어난 원전 사고인데 아직도 그 피해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거는 맞아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린피스에서도 계속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해양 방류라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일본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그리고 값싼 가장 단순한. 네. 네. 선택을 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린피스에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펼쳐 나갈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선주쌤이 만들어주신 블로그 몇 번 읽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제 피폭이 당한 이후에 12년간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한 그러한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것이 왜 이렇게 12년 동안 기록을 했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그분이 이제 건강적으로 어떤 병이 발병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던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12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네. 이거를 기록한다라는 그런 글을 봤을 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12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거로서, 저희는 그냥 아프면 병원을 가고 그래서 아파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하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 심정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던. 그럼 그런 그걸 기억이 이제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그렇죠. 누군가랑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자기를 증빙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 그렇게 자기가 건강하고 아직까지 네, 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기록을 하고 안타깝네요. 있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슬펐어요. 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건강하다는 거를 그렇죠. 일일이 증명할 이유가 증명하면서 없잖아요. 네. 살아야 된다니. 아, 그런 부분. 그렇군요. 네. 그런 시민들의 얘기를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와 저희 그린피스 SNS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생존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후쿠시마에 살고 계신 분들의 메시지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스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피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적인 얘기들도 저희 블로그에서 계속 다루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스즈메의 문단속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실 하나의 참사,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미미즈가 나오는 걸 한 4번 봤나요? 그렇죠. 네, 뭐 총 이거를 4번 뭐 봤죠. 그냥 뭐 한 번의 참사, 두 번째 참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한 번의 참사 안에 2만 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2만 명이 겪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겪는 고통이 각자 다를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이 겪는 그 슬픔, 그 고통은 너무 제각각 다를 거예요. 각자에게 그 와닿는 참사에 대한 그런 의미도 너무 다를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봐서 2만 개의 사건으로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스즈메의 관점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네. 그리고 이모와 살고 있지만 이모한테도 그러니까 스즈메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짐이 있었고 이모한테도 마음이 네네. 짐이 맞아요. 서로한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족들의 형태가 생기고 이거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고통이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경쌤 말씀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 이런 얘기 했었을 때 한 100명이 넘어가면은 그게 네.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상자가 100명이 넘어갔다 맞아요. 그 이상의 수치가 나타나면은 저뿐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도 그런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는 느끼겠지만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한 굉장히 현실감은 좀 떨어지게 되는데 다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서 사상자가 몇 명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지진으로 해서 2만 개의 스토리가 그쵸. 생겼다. 2만 개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그 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점을 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다이진? 다이신? 네, 다이진. 다이진 고양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스즈메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 캐릭터가 꼭 그 다이진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고양이의 의미가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약 올리면서 좀 기분 나쁜 이렇게 악역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스즈메의 사랑을 원하고 맞아요. 계속 스즈메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네, 어쨌든 일본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이신이라는 이 신은 제 생각에는 아주 어린 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신 말고 이제 사다이신이라고 하는 검은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검은 고양이는 약간 좀 더 성숙한 신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다이신이 그 찡얼대니까
네, 조용히 하라고 해가지고 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신의 약간 이런 장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어린 신의 네. 장난질. 네, 어린 신의 장난질. 그리고 약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과 자연을 조금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이 곧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항상 뭔가 이렇게 좋은 것만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 자연이라는 게 항상 이런 아까도 얘기했던 뭐 재난 같은 것도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 자체가 굉장히 선한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네. 근데 예측 불허한 자연을 고양이에 표현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고양이는 예측 불허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가 있고 왜 바로 가지? 옆에 있었는데 네. 없어져 있고 사고를 갑자기 친다든지 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측 불허한 자연이라는 맞네요. 점은 네, 다들 이제 집사들은 고양이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즈메의 문단속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와 또 일본의 자연재해들,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쌤들?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저희 셋이서 같이 영화 관람을 한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신작 소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아이맥스도 보고 네? 이렇게 신작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댓글과 관심이 그럼요. 있어야지 많은 만관부 진짜 되니까. 네. 많은 댓글과 또 소감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주쌤 어떠셨나요? 저도 다경쌤과 같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훨씬 더 얘기할 게 많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얘기하면서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감독님 작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희가 사실 조금 비평도 조금씩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사실 아쉬운 점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더 보듬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경쌤이 노래를 계속 불렀었잖아요. 이 OST를. 그게 아직도 귀에서 맞아요. 이 OST를 마지막으로 다경쌤이 불러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저희가 영화 보기 전에 틱톡도 하나 찍었거든요. 다경쌤이 엄청 열심히 달려가서 문단속을 하는 모습을 제가 스즈메가 되었습니다. 이길 스즈메가. 완전 기대되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틱톡 계정을 좀 찾아보시면은 그린피스 코리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의 음악과 함께 오늘 그린컬처 클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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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